여러분 혹시 오렌지 좋아하세요? 저는 과일 중에서도 오렌지를 특히 좋아하는데요. 생각보다 먹기 편하고 맛도 달콤해서 식사 후에 자주 즐겨 먹습니다. 오렌지는 비타민C가 풍부하고 지방과 콜레스테롤이 없어 건강에 도움이 되는 과일입니다. 오렌지의 영양 성분을 살펴보면 비타민C는 물론 비타민 A, 베타카로틴, 식이섬유, 엽산, 칼슘, 칼륨 등이 풍부하지요. 오렌지는 하루에 2개만 먹어도 비타민C 하루 권장량을 채울 만큼 비타민C 함량이 높은 과일이랍니다. 이러한 오렌지가 피로 해소와 면역력에 도움을 준다는 점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지만 혹시 안면홍조에도 매우 좋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부쩍 추워진 날씨에 건강을 위해서 마스크를 착용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마스크 착용으로 얼굴에 열감이 느껴지면서 피부가 붉어지고 안면홍조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분들에게 오렌지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오렌지에는 비타민 P가 함유되어 있는데요. 비타민 P는 비타민 C를 안정시켜주는 작용을 하여 열이나 산화 등에 의해 비타민 C가 파괴되지 않도록 도와준다고 합니다. 오렌지 껍질을 벗기고 나면 과육의 껍질에 하얀 섬유질이 붙어 있는데요. 바로 이 하얀 부분에 비타민 P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답니다. 이 덕분에 비타민C 기능이 더욱 촉진되고 효과도 높아지게 되는 것이죠. 특히 비타민 P는 모세혈관을 튼튼하게 만들어주고 피부톤을 균일하게 정돈해줌으로써 안면홍조 개선에 도움을 주는 성분으로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맛도 좋고 몸에 좋은 오렌지도 어떤 음식과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내 몸에 보약이 될 수도 반대로 독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건강을 위한 올바른 오렌지 섭취법과 최악의 섭취법을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차근차근 끝까지 확인하시고 가족들에게 좋은 정보 공유하셔서 우리 가족 모두의 건강을 함께 지켜냅시다.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감사합니다. 오렌지를 잘못 섭취하는 방법, 첫 번째는 바로 오렌지 주스와 빵을 함께 드시는 것입니다. 보통 아침 식사로 오렌지 주스와 빵을 함께 드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그런데 오렌지 주스와 빵은 궁합이 그리 좋은 음식이 아니랍니다. 밀가루로 만든 빵을 섭취하면 침 속에 들어있는 프티알린 성분이 1차적으로 빵을 소화시키는 작용을 하는데요. 하지만 프티알린 성분은 산성에 약하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티알린 성분이 오렌지 주스와 같은 산성식품을 만나면 효소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니 소화가 지연되고 신체는 각 영양분을 충분히 흡수하지 못하게 됩니다. 따라서 오렌지 주스와 빵을 같이 드시는 것은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음식을 분해하는 소화 효소는 음식에 포함된 영양성분 분해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건강한 소화와 건강한 신체의 필수적인 요소가 되겠습니다. 밀가루 음식을 잘 소화시키지 못하시는 분들의 경우 오렌지 주스처럼 신맛이 나는 음료보다 다른 음료와 함께 드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오렌지를 잘못 섭취하는 방법, 두 번째는 빈속에 마시는 오렌지 주스입니다. 오렌지 주스를 빈속에 마시면 위와 간에 부담을 줄 수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공복에 오렌지 주스를 마시는 것은 건강에 해롭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산성 성분이 많은 오렌지 주스는 위의 속쓰림을 비롯하여 역류성 식도염의 원인이 될 수 있으며 위장을 자극해서 염증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평소 위염이 자주 생기거나 위가 약하신 분들의 경우 빈속의 오렌지 주스는 정말 좋지 않을 수 있으니 피하셔야 합니다. 대신 식사 후에 마시거나 아니면 물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미국 하버드 대학 의학연구팀이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오렌지 주스는 당분 함량이 높기 때문에 매일 하루 한 잔을 마시면 당뇨병 위험이 평균 18% 높아진다고 하는데요. 이는 과일 주스에는 생과일과 다르게 섬유질이 없기 때문에 혈당을 크게 상승시킬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건강을 위해서 과일 주스를 마시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주의를 주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신장 질환이 있는 분들이 오렌지나 오렌지 주스를 많이 섭취하면 신장 결석과 요로 결석이 침착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또한 고지혈증 치료제나 항생제를 복용하시는 분들도 약의 효과를 감소시킬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약물 복용과 오렌지 또는 오렌지 주스 섭취 간에는 최소 1시간 정도의 간격을 두시길 권장드립니다. 오렌지와 최악의 궁합,
세 번째는 바로 우유입니다. 새콤한 오렌지를 먹고 시원한 우유 한 잔을 마시면 정말 맛있는데요. 왠지 우유 속 칼슘과 오렌지에 가득한 비타민을 함께 섭취하면 건강에 더 좋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사실 이 두 음식은 소화에 그리 좋지 못한 조합입니다. 우유는 단백질과 지방이 풍부한 음료입니다. 그러나 우유의 단백질 성분인 카제인이 산과 만나면 서로 엉기면서 응고되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렌지처럼 신맛이 나는 과일을 우유와 함께 드시면 덩어리가 되고 위산을 만나 또 응고되어 소화 흡수 시간이 길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속이 답답하고 더부룩해지면서 위와 장에 무리를 주게 되고 소화 문제를 유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소화에 좋지 않은 음식 조합을 많이 먹게 되면 만성 소화불량을 일으킬 수 있답니다. 그러니 장 건강을 위해서라도 소화가 잘 되는 음식을 챙겨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렌지를 드실 때는 우유 대신 물이나 다른 음료를 선택하시길 적극 권장드립니다. 그렇다면 오렌지와 환상의 궁합을 보이는 음식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오렌지와 궁합이 좋은 음식, 첫 번째는 바나나입니다. 오렌지를 바나나와 함께 먹으면 피로 예방과 운동 능력 향상에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이는 글리코겐 효과 때문인데요. 글리코겐이란 운동에 필요한 주요 에너지원으로 근육과 간에 언제든지 사용 가능하게 저장된 다당류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탄수화물 식품을 섭취한 뒤 구연산이 풍부한 음식을 먹으면 간과 근육의 글리코겐 저장량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바나나는 전분질이 풍부하고 오렌지에는 구연산이 풍부하기 때문에 모두 글리코겐 합성과 저장에 매우 적합한 과일이죠. 따라서 오렌지와 바나나를 함께 먹으면 피로와 탈진을 예방하고 운동 능력을 증가시킬 수 있답니다. 특히 무리한 운동이나 등산같이 체력 소모가 심한 활동을 할 때 오렌지와 바나나를 미리 섭취하면 글리코겐 로딩 효과를 높이기 때문에 에너지 고갈 현상을 막을 수 있답니다. 그래서 바나나와 오렌지는 찰떡 궁합을 자랑하는 과일이랍니다. 오렌지와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음식, 두 번째는 바로 견과류입니다. 견과류는 세계 10대 슈퍼푸드에 선정될 정도로 건강에 좋은 음식입니다. 따라서 오렌지와 견과류를 함께 먹으면 면역력 강화와 성인병 예방에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특히 견과류의 풍부한 불포화 지방산은 중성 지방과 콜레스테롤을 줄여줌으로써 각종 심혈관 질환 예방에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 오렌지와 견과류를 함께 드신다면 견과류의 고소함과 오렌지의 상큼함이 어우러져 건강 간식으로 맛과 영양을 모두 지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오렌지와 함께 먹으면 몸에 보약이 되는 음식은 바로 브로콜리입니다. 브로콜리는 타임지가 선정한 세계 10대 음식 중 하나인 항암식품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브로콜리에는 비타민C가 레몬보다 무려 2배나 많이 함유되어 있어 감기 예방과 피부 건강에 효과적입니다. 또한 브로콜리에는 고혈압 위험을 낮추는 칼륨이 100g당 무려 370mg이나 들어있으며 빈혈을 예방하는 엽산과 당뇨병 환자에게 더없이 중요한 크롬이란 영양소가 함유되어 있습니다. 특히 브로콜리에는 강력한 항산화 효과를 갖는 설포라판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브로콜리를 즐겨 드시면 폐암, 위암, 자궁암 등에 걸릴 위험이 낮아진다는 연구 결과들도 있답니다. 게다가 설포라판이 알츠하이머 치매와 연관된 독성 단백질을 제거한다는 연구 결과도 발표되었죠. 이러한 브로콜리를 오렌지와 함께 먹으면 머리가 좋아지고 칼슘의 흡수율을 높일 수 있다고 합니다. 칼슘은 인체에서 가장 풍부한 미네랄이며 뼈 건강을 비롯해 근육 건강과 혈액 건강에 매우 중요한 영양소인데 브로콜리의 풍부한 칼슘 성분이 오렌지에 함유된 비타민C와 만나면 체내에서 그 흡수율이 극대화됩니다. 브로콜리는 다양한 방법으로 먹을 수 있는데요. 끓는 물에 살짝 데쳐서 초장이나 샐러드 소스에 찍어 먹기도 하고 올리브유에 마늘과 함께 볶아 먹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끓는 물에 데친 브로콜리를 오렌지와 같이 갈아서 마시거나 아니면 브로콜리를 반찬으로 드신 후에 후식으로 오렌지를 먹는다면 건강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해 드리자면 먼저 오렌지를 빵과 함께 드시거나 빈속에 드시는 것은 건강에 이롭지 못합니다. 또 고지혈증 치료제나 항생제를 복용하시는 분들은 시간 간격을 두고 오렌지나 오렌지 주스를 드시길 권장드립니다.
오렌지는 우유와 함께 드시지 말고 찰떡궁합을 자랑하는 바나나와 견과류 그리고 브로콜리와 함께 드시는 것이 맛과 영양분을 모두 챙기실 수 있는 방법이랍니다. 여러분 혹시 옥수수 좋아하세요? 저는 어릴 적 할머니께서 쪄주셨던 옥수수를 정말 좋아했었는데요. 방학 되면 시골에 내려가 옥수수와 식혜를 배부르게 먹고 낮잠을 솔솔 자던 때가 지금도 그립습니다. 톡톡 터지고 쫀득쫀득한 식감 그리고 달짝지근한 맛으로 우리에게 익숙한 음식이자 여름철 최고의 간식인 옥수수. 아마 한국인이라면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누구나 즐겨 먹는 음식이 아닐까 싶은데요. 옥수수는 알갱이는 물론 수염부터 속대까지 각종 무기질과 식이섬유, 미네랄 등의 영양이 풍부해 건강에 매우 좋습니다. 특히 옥수수의 풍부한 비타민 B는 무더운 여름철 무거워지고 나른해진 몸에 체력을 보충하는 데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눈의 피로와 시력 저하를 방지하는 데도 좋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중 가장 놀라운 것은 옥수수가 천연 항암제이자 치매 방지제라는 것입니다. 즉 옥수수만 잘 먹어도 암과 치매를 동시에 예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맛있고 많은 사람이 즐겨 먹는 옥수수를 잘못 섭취하면 우리 몸에 치명적인 위험이 생길 수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건강을 위한 옥수수의 올바른 섭취법과 최악의 섭취법을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차근차근 끝까지 확인하시고 가족들에게 좋은 정보 공유하셔서 우리 가족 모두의 건강을 함께 지켜냅시다.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감사합니다. 옥수수를 잘못 섭취하는 방법 첫 번째는 냄비에 찌거나 삶은 옥수수입니다. 옥수수에는 암과 치매를 유발하는 독소 물질을 제거해주는 강력한 성분인 페룰라산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우리 몸속의 독소 물질은 세포의 산화를 유도하여 세포를 손상시키고 이로 인해 각종 암과 심장질환의 위험을 높이며 알츠하이머 같은 노인성 질환을 유발합니다. 그런데 이 페룰라산 성분은 바로 이러한 원인 독소 물질을 제거하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는 항암 성분입니다. 최근에는 이러한 효능 때문에 페룰라산 성분이 건강식품과 화장품에도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천연 항암제이자 치매 방지제의 효능을 가지고 있는 페룰라산 성분은 고온이 가해져야 활성화되어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 코넬 대학교에서 시행한 연구에 따르면 옥수수가 가지고 있는 항산화 성분과 항암 성분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조리 방법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옥수수를 섭씨 115도에서 10분간 조리할 경우 페룰라산의 양이 240% 증가했고 25분간 조리하였을 때는 550%, 그리고 50분간 조리했을 때는 그 양이 무려 900%까지 늘어났다고 합니다. 즉 고온에서 오래 조리할수록 옥수수의 항암 성분인 페룰라산의 양이 크게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옥수수는 115도 이상으로 쪄야 암과 치매를 예방하는 페룰라산의 효능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조리하는 방법으로는 냄비나 솥에 물을 아무리 오래 끓여도 100도를 넘기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옥수수를 어떻게 조리하면 될까요? 바로 압력솥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압력솥은 일반 냄비나 솥과는 다르게 수증기 압력을 높여서 물을 더 높은 온도에서 끓게 하도록 만든 조리기구인데요. 따라서 압력솥은 내부 압력으로 인해 물의 온도를 120도까지 올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옥수수를 삶을 때는 압력솥을 사용하시는 것이 좋으며 최대한 오래 삶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항암 효과와 함께 치매 예방까지 해주는 옥수수를 압력솥에 조리하시면 중요한 영양 성분을 모두 챙기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앞으로는 잊지 마시고 압력솥을 꼭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압력솥에 너무 오래 뜸을 들이면 옥수수 알갱이가 터질 수 있으니 다 삶아졌다면 빨리 꺼내어 드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옥수수와 상극인 음식은 바로 조개입니다. 여름철 조개를 먹고 바로 옥수수를 먹는다면 식중독은 물론이고 간 건강까지 망칠 수 있습니다. 이는 소화가 느린 옥수수와 조개의 독성이 만나면 체내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인데요. 더욱이 독성 물질과 유해균은 몸 밖으로 배출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 건강에 더욱 악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조개의 산란기는 그 종류에 따라 다르겠지만 보통 6월에서 9월까지입니다. 이 시기 조개는 적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몸에서 독성 물질을 만드는데요. 그래서 모시조개나 바지락, 굴 등에서 베네루핀이라는 강력한 독소를 고농도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국립수산물품관리원에 따르면 독성 물질인 베네루핀은 복통이나 구토 증상을 유발하고 섭취량이 많을 경우 황달, 간장비대 등으로 간 기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합니다. 심할 경우 의식 혼탁, 토열, 혈변이 이어질 수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특히 온도가 높은 여름철에는 세균 번식이 빠르고 음식도 쉽게 상할 수 있어 그 위험은 더 높아진다고 합니다. 조개는 고온에서 팔팔 끓이면 세균과 독소가 파괴되니 안전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할 수도 있으실 텐데요. 그런데 문제는 이 성분들은 열에 강하기 때문에 고온에서도 제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더운 여름철에 조개류 섭취는 줄이는 것이 좋으며 특히나 옥수수와 함께 드시는 것은 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옥수수를 잘못 섭취하는 경우 세 번째는 바로 다이어트 중인 분들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옥수수는 뱃살 빼기에 좋은 다이어트 식품으로 알고 계실 텐데요. 그래서 식이섬유가 풍부한 옥수수를 하루에 한 개씩 먹게 되면 내장 지방이 싹 빠지게 된다고 생각해 옥수수를 찾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미국 웨이크 포레스트 대학교 베티스 의학센터 연구에 따르면 생옥수수 한 개에는 약 10g의 수용성 식이섬유가 함유돼 있고 찐 옥수수의 칼로리는 100g당 132 정도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식이섬유를 꾸준히 섭취하면 내장 지방이 제거되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이 연구는 미국인 약 1,100명을 대상으로 식단이나 생활 방식, 그리고 피하 및 내장 지방의 연관성을 5년 동안 추적 관찰한 것인데요. 그런데 이 연구에서는 복부 지방 감소와 연관성을 보여주는 것이 옥수수가 아니라 수용성 식이섬유 섭취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복부 지방 감소와 옥수수 섭취의 연관성은 찾아보기는 어렵습니다. 사실 옥수수는 음의 기운이 강한 식품으로 오히려 살이 찌기 쉬운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은 옥수수를 가급적 소량으로 드시거나 자주 또는 너무 많이 드시는 것은 피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외에도 옥수수는 당지수가 높은 식품으로 혈당을 빨리 올리기 때문에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은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찐 옥수수의 혈당 지수는 73.4로 옥수수는 고혈당 지수 식품에 속합니다. 건강한 성인의 경우 찐 옥수수는 간식으로 하루에 한두 개,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은 하루에 한 개만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특히 식사 후 후식으로 옥수수를 바로 섭취할 경우 급격히 혈당을 상승시킬 수 있으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옥수수와 함께 먹으면 몸에 보약이 되는 음식은 무엇이 있을까요? 옥수수와 최고의 궁합인 음식, 첫 번째는 바로 우유입니다. 옥수수는 건강에 좋은 음식이지만 우리 몸의 대사 기능에 꼭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인 나이아신과 트리토판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있는데요. 나이아신은 비타민 B3로 우리 몸이 영양소로부터 에너지를 만들어낼 때 화학작용을 보조해주는 역할을 하며 특히 혈관을 확장시키고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저하시키는 일에 관여합니다. 그래서 장기간 옥수수만 드실 경우 필수 아미노산인 니아신 결핍으로 홍반병이라는 펠라그라병에 걸릴 수 있고 피부염, 변비, 위점막, 염증, 피로, 불면증, 우울증 등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옥수수는 나이아신이 풍부한 음식과 함께 드시는 것이 매우 좋습니다. 나이아신이 풍부한 음식으로는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생선, 달걀 등이 있지만 이보다 더 간단하게 챙겨 드실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바로 우유입니다. 사실 우유는 나이아신을 거의 함유하고 있지 않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옥수수와 우유를 추천드리는 이유는 우유는 나이아신으로 전환되는 트립토판을 다량 함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옥수수와 우유를 함께 드시면 옥수수에 부족한 필수 아미노산인 나이아신은 물론이고 행복감을 느끼게 하는 세로토닌 합성까지도와 불면증과 우울증 해소에 좋은 트립토판까지 모두 챙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유 속의 유청과 카제인은 음식의 혈당을 조절해 주어 옥수수의 높은 혈당을 낮춰주는 효능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옥수수의 라이신은 우유 속 칼슘이 체내에 잘 흡수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렇게 우유와 옥수수는 부족한 영양소를 서로 보완해 줄 뿐만 아니라 흡수율까지 높여줌으로써 영양의 가치를 극대화하는 효과가 있으니 궁합이 좋은 음식이 되겠습니다. 그러니 앞으로는 옥수수와 우유를 함께 드시길 권장드립니다. 옥수수와 최고 궁합인 음식 두 번째는 바로 양배추입니다. 양배추는 위장을 보호하여 소화를 도와줄 뿐만 아니라 강력한 항암 효과와 항산화 효과까지 가진 대단한 채소인데요. 특히 양배추의 푸른 잎에 많이 들어있는 설포라판은 혈액 속에서 혈전 생성을 억제하는 단백질을 활성화시켜 심근경색, 뇌졸중 등의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줄여주는데도 강력한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의 주인공인 옥수수도 독소 물질을 제거하는 데 강력한 효과가 있는 항암 성분인 페룰라산이 풍부할 뿐 아니라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양배추와 옥수수를 함께 섭취하면 천연 항암제 그리고 천연 항산화제를 같이 먹는 것으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만약 나이가 들수록 숨이 가쁘고 쉽게 피곤해지며 가끔은 현기증까지 나기 때문에 심혈관 질환이 걱정이신 분들에게 옥수수와 양배추 섭취는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유의하셔야 할 점이 있는데요. 바로 옥수수의 신운까지 꼭 함께 드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옥수수 신운에는 필수 지방산인 리놀레산이 풍부해 혈중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혈관이 좁아져 굳어가는 경화까지 예방해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옥수수 신운에는 토코페롤 성분까지 풍부해 나이가 들면서 점차 건조해지는 피부 건조증을 막아줄 뿐만 아니라 면역력까지 높여주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양배추와 옥수수 섭취 시 옥수수 신운까지 꼭 함께 드시고 더욱 건강해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완두콩 좋아하세요? 저는 완두콩을 정말 좋아해서 완두콩이 들어간 음식이라면 가리지 않고 모두 잘 먹는데요. 콩은 식재료 중 가장 완벽한 식재료로 손꼽힙니다. 콩 중에서도 식이섬유 함유량이 독보적인 완두콩은 달달하니 맛이 좋고 색도 예뻐 동서를 막론하고 가장 인기 있는 콩입니다. 완두콩 밥이나 스프 그리고 완두콩 앙금으로 자주 먹기도 하고 예로부터 한방에서는 속이 더부룩하고 울렁거리는 소화불량과 기력 회복을 위한 보약으로 완두콩 죽을 처방하기도 했답니다. 식재료로는 물론이고 약용으로도 최고인데 요즘 완두콩의 놀라운 치매 예방 효과가 알려지면서 더욱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맛도 좋고 몸에 좋은 완두콩도 어떤 음식과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내 몸에 보약이 될 수도 반대로 독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건강을 위한 올바른 완두콩 섭취법과 최악의 섭취법을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차근차근 끝까지 확인하시고 가족들에게 좋은 정보 공유하셔서 우리 가족 모두의 건강을 함께 지켜냅시다.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감사합니다. 완두콩과 최악인 음식 첫 번째는 현미입니다. 많은 분들이 당뇨 예방 식단으로 완두콩 현미밥을 챙겨 드실 텐데요. 혈당 관리 측면에서는 좋지만 소화에는 그리 좋지 않은 궁합입니다. 일단 완두콩은 다른 콩들에 비해 단백질 함량이 낮지만 전분의 함량은 높아서 단맛이 매우 강한 편입니다. 전분하면 혈당을 올릴 것 같지만 정제된 설탕과 달리 완두콩의 전분은 인체에 흡수되는 속도가 매우 느린데 그 이유는 바로 완두콩의 식이섬유 때문입니다. 완두콩은 콩 중에서도 식이섬유가 많기로 유명한데요. 그 식이섬유가 함께 섭취한 음식들, 특히 탄수화물이 우리 몸속 혈관에 천천히 흡수되도록 잡아주니 혈당을 급격히 올리지 않고 천천히 올려주는 것이죠. 국제학술지 네이처에 등재된 내용을 더 살펴보면 완두콩의 표면의 주름에는 저항성 전분의 함량이 높다고 합니다. 이 저항성 전분은 장에서 바로 소화되지 않고 발효가 되는데요. 이렇게 발효되고 난 뒤 완두콩의 식이섬유가 함께 모여 단수의 지방산을 형성합니다. 놀랍게도 이 단수의 지방산이 혈당을 조절하는 인슐린 생성세포의 기능 자체를 향상시켜줍니다. 따라서 우리 몸의 세포들이 스스로 혈당 조절을 잘하게 되니 당뇨를 위한 최고의 식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완두콩을 현미와 함께 드시면 이 놀라운 효과를 챙길 수 없습니다. 특히 소화가 어려워지면서 완두콩 속 저항성 전분의 효율이 뚝 떨어지게 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어떤 식이섬유가 완두콩과 현미 각각에 들어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식이섬유는 물에 녹는지 아닌지에 따라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장운동을 촉진해서 쾌변을 돕는 불용성 식이섬유. 두 번째는 콜레스테롤 수치와 인슐린 분비를 조절하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완두콩과 현미에는 둘 다 모두 불용성 식이섬유가 있습니다. 현미밥을 드시고 나서 속이 더부룩하니 답답하셨던 분들 계시지요? 그건 포만감이 아니라 소화불량일 확률이 높습니다. 장에서 오랫동안 소화되지 않다 보니 혈당도 많이 안 올라가고 현미의 미네랄, 필수 아미노산의 구성이 건강에 좋을 수는 있지만 문제는 둘 다 소화가 되지 않는 식이섬유이다 보니 소화불량과 얹힌 듯한 불편함을 계속 갖게 되는 것이죠. 나이가 들면서 위장이 약해지니 소화가 잘 되도록 부드러운 음식을 드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특히 두 종류의 식이섬유를 골고루 챙겨 드시는 것이 더 핵심입니다. 그러니 불용성 식이섬유인 현미와 완두콩을 함께 드시기보다는 꼭 수용성 식이섬유를 함께 드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여기서 추천드리는 완두콩과 최고의 궁합. 첫 번째 음식은 김과 미역, 다시마 같은 해조류입니다. 앞서 완두콩이 불용성 식이섬유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체적으로 혈당 상승을 막아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완두콩을 당뇨 예방에 효능이 좋은 수용성 식이섬유와 함께 드시면 각종 영양소의 흡수율을 올릴 수 있고 위에서 십이지장으로 이동하는 속도를 늦춰주는 것이죠. 심지어 그 과정에서 혈관 속 지방 덩어리와 찌꺼기 같은 콜레스테롤을 제거하기도 하는데요. 특히 완두콩과 해조류가 최고의 궁합인 이유는 바로 서로의 단점을 완벽하게 보완하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콩이 건강에는 좋지만 너무 많이 먹게 되면 오히려 부작용을 일으킨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바로 콩 속의 식물 독소와 과도하게 높은 사포닌 함량 때문입니다. 이 사포닌은 잘 드시면 항암 효과를 얻을 수 있지만 너무 많이 섭취할 경우 몸속의 요오드를 몸 밖으로 배출해버립니다. 따라서 요오드와 함께 드시면 몸속의 미네랄 함량을 완벽히 보충해 주는데요. 바로 김과 미역, 다시다 같은 해조류를 완두콩과 함께 드시면 되는 것입니다. 해조류를 너무 많이 먹으면 오히려 갑상선에 좋지 않을 수 있지만 완두콩과 함께 드시면 전혀 걱정이 없답니다. 놀랍게도 완두콩이 요오드의 완벽한 체내 균형을 맞춰주고 반대로 해조류가 콩의 사포닌 양을 적절히 조절해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완두콩 밥에 김을 싸서 드시거나 완두콩 밥과 미역국을 함께 드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완두콩 밥을 지으실 때 말린 다시마 한 조각을 함께 넣어주시면 최고의 효능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완두콩과 최악의 궁합인 음식 두 번째는 바로 설탕입니다. 완두콩 하면 연두빛 예쁜 색깔의 달달한 앙금이 가장 먼저 떠오르시지 않나요? 하지만 좋은 맛과는 다르게 완두콩과 설탕은 좋은 궁합이 아닙니다. 일단 설탕이 건강에 좋지 않다는 것은 모두 잘 알고 계시지요? 정제된 흰 설탕이 혈당을 확 올리고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져 버리니 만성염증과 암 그리고 치매의 주범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왜 특히 완두콩과 설탕을 함께 드시면 안 된다고 말씀드리는 것일까요? 바로 앞서 잠깐 소개드렸던 완두콩 안의 사포닌 때문입니다. 홍삼과 인삼에 많이 들어있는 기적의 항암 성분 사포닌은 완두콩에도 들어있습니다. 완두콩에 가득한 사포닌이 암세포의 증식을 막고 염증의 원인이 되는 활성산소를 없애주는 것이죠. 건강에 좋은 완두콩을 설탕과 함께 드시면 설탕이 사포닌 성분을 모두 파괴합니다. 따라서 건강을 위해 완두콩을 아무리 챙겨 드셔도 아무런 효과를 볼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완두콩을 설탕 가득 넣은 달달한 앙금으로 드시기보다는 완두콩 자체의 천연 단맛으로 즐기시길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사포닌은 특히 완두콩 껍질에 많으니 꼭 껍질까지 꼭꼭 씹어 드시길 바랍니다. 완두콩과 최고의 궁합인 음식 두 번째는 바로 계란입니다. 최근 완두콩의 치매 예방 효과가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바로 계란과의 궁합이 그 비결입니다. 일단 완두콩에는 훌륭한 콩 단백질은 물론이고 레시틴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이 레시틴은 두뇌가 노화하고 깜빡깜빡하는 건망증을 만드는 과산화 지질의 생성 자체를 막아줍니다. 따라서 치매가 생기는 원인 자체를 없애주는 것이죠. 또 완두콩에는 신기하게도 오메가3가 들어있는데요. 그냥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뇌로 바로 흡수되는 형태로 저장되어 있으니 기억력과 집중력을 높여주는데 최고입니다. 게다가 더 놀라운 것은 완두콩에는 기적의 성분인 콜린이 들어있다는 것인데요. 계란 노른자에 들어있는 바로 그 뇌 건강 비타민 콜린이 완두콩 속에도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이 콜린은 세포의 막을 구성하고 치매 원인 물질을 없애주는 레시틴의 생성을 도와줍니다. 또한 뇌의 신경세포가 서로 잘 대화할 수 있도록 신경 손상까지 치료해 주는데요. 안타깝게도 이 콜린은 몸에서 너무 적은 양이 합성되기에 꼭 따로 식품으로 챙겨 드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영양제로 드셔야 할까요? 아닙니다. 바로 완두콩과 계란을 함께 드시면 됩니다. 완두콩 속에는 이 콜린의 뇌 건강 효능을 극대화시켜주는 비타민 B까지 가득 들어있으니 더더욱 좋은 것이죠. 앞으로는 완두콩 밥에 계란말이나 계란 후라이 또는 계란국을 함께 드시면 좋고 완두콩을 넣고 오믈렛을 해서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완두콩과 최악의 궁합 세 번째는 바로 신장이 약하거나 통풍이 있으신 분들입니다. 완두콩이 혈압을 낮추고 혈당까지 조절해주니 신장 건강에 좋다고 알고 계실 텐데요. 네, 맞습니다. 콩팥, 신장은 혈액을 걸러 불필요한 노폐물을 몸 밖으로 배출하는 우리 몸의 여과장치 역할을 합니다. 완두콩이 우리 몸속의 노폐물과 나트륨을 배출하고 이미 혈관을 깨끗하게 하니 결과적으로 신장의 기능을 강화합니다. 실제 연구 결과 완두콩에서 추출한 단백질은 혈압을 20% 낮춰주고 신장의 기능을 최대 30%까지 향상시킨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게다가 완두콩에는 항산화로 유명한 카로틴 성분이 풍부한데요. 세포의 노화를 막아주고 세포막을 튼튼하게 해주니 노화를 방지해주기까지 합니다. 따라서 약해지고 노화된 우리 장기의 세포를 튼튼하고 탱탱하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이렇게 훌륭한 완두콩도 이미 신장이 약한 분들, 특히 통풍이 있는 분들께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완두콩에도 딱 하나의 단점이 있는데요. 바로 통풍이 있는 분들에게 가장 위험한 퓨린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생 완두콩에는 청산 배당체라는 식물 독소가 들어있는데요. 따라서 지나치게 섭취하면 오히려 장내 가스를 만들어 복통과 소화장애 그리고 신장에 지나친 자극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완두콩을 걱정 없이 섭취하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완두콩을 익혀서 드시면 청산과 퓨린 걱정 없이 드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이미 통풍이 있는 분들도 하루 권장 섭취량 40g에 약 종이컵 1컵 이하로 드시면 안전하게 완두콩의 건강 효능을 챙겨 드실 수 있습니다. 완두콩과 최고의 궁합인 음식. 마지막 세 번째는 바로 우유입니다. 완두콩과 우유를 함께 갈아서 두유로 드셔도 좋고 스프로 함께 드셔도 정말 좋은데요. 나이가 들면서 단백질을 잘 챙겨 드셔야 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완두콩과 우유는 매일 드셔야 할 만큼 단백질 섭취에 매우 좋은 조합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유독 몸이 찌뿌둥하고 팔다리 저림 현상이 있는 분들, 또는 나이가 들면서 근육이 점점 빠져 걱정하셨던 분들, 그리고 골다공증으로 뼈가 약해지면서 골절 걱정 있으셨던 분들 계신가요? 완두콩과 우유가 최고의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완두콩은 콩 중에서 단백질 함량이 낮은 편이지만 그 속의 필수 아미노산의 구성은 매우 훌륭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비타민 A, B, C, 칼슘, 철분까지 들어있으니 완두콩은 그 자체만으로도 최고의 종합 영양제인 것이죠. 앞서 소개해드린 것처럼 완두콩 속의 비타민 B1은 두뇌 활동에 활기를 불어넣어주고 비타민 B5는 면역력 증진에 최고입니다. 심지어 완두콩 속 비타민 C는 항산화 효과, 비타민 A에는 침침한 눈을 맑게 해주는 효과까지 있습니다. 완두콩은 작지만 알찬 건강 효능이 정말 꽉 차 있습니다. 완두콩의 단백질을 자세히 살펴보자면 아미노산의 구성이 참 신기한데요.
그중 라이신은 함께 드시는 음식의 칼슘 흡수율을 극대화시켜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완두콩을 우유와 함께 드셔야 합니다. 완전식품 우유는 칼슘이 정말 많이 들어있지만 흡수율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는데요. 완두콩을 함께 드시면 우유에 가득한 칼슘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우리 몸속에 오롯이 흡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유에 부족한 비타민을 완두콩이 딱 채워주니 이보다 더 좋은 궁합이 없겠습니다. 우유와 완두콩을 함께 챙겨 드시면 칼슘을 꽉꽉 채워주어 골다공증 걱정 싹 사라지고 단백질로 1등이니 근육 역시 완벽하게 채워준답니다. 그리고 혈관 속 염증까지 싹 해결해 주기에 관절염, 신경통증에도 최고의 음식 궁합이 아닐 수 없겠습니다. 오늘은 오렌지의 올바른 섭취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정보가 도움되셨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건강 디딤돌에게 언제나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건강 디딤돌은 언제나 구독자 여러분이 건강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건강하고 행복하세요.